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강력한 스텔스 전투기들과 헬기들은 적의 레이더를 비웃으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무서운 존재이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단점이 있는 듯합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무장창을 사용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갖출 수 있는 무장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화력을 갖춘 다른 전략적 자산을 함께 운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정말 제대로 전장을 초토화시키고 여러가지 방면으로 뛰어난 성능을 갖춘 공격 헬기를 꼽아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AH-64E 이후 버전의 아파치 가디언일 텐데요. 등장 자체만으로 아군에게는 더없는 기쁨을 주고 적에게는 절망과 공포를 안겨주는 전장의 사신들. 오늘은 그 첫째로 AH-64E 아파치 가디언 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가장 먼저 압도적인 화력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주 무장이라 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최대 16발이나 탑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아파치 헬기가 한 번 뜰 때마다 헬파이어 미사일만으로 적 전차를 16대나 파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이중 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1차 탄두만으로 무려 1400mm나 되는 적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차들이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반응 장갑이라는 것을 덕지덕지 달고 있는데요. 이 반응 장갑들은 적의 공격을 받으면 폭발을 일으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폭발력으로 적의 포탄이나 미사일이 장갑을 뚫지 못하고 밀려나 위력이 약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헬파이어 미사일에는 2차 탄두가 있다는 것이죠. 반응 장갑이 헬파이어 미사일의 1차 탄두에 반응해 폭발하고 나면 이제는 2차 탄두에 얻어맞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맞을 경우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헬파이어 미사일은 궤적이 급한 포물선을 그리기 때문에 전차의 취약한 포탑 상부 부분을 공격하는 탑 어택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롱보우 레이더 덕분에 아파치는 이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동시에 16개의 목표에 유도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FCR 화력 통제 레이더로 활용되고 있는 아파치 가디언의 개량된 롱보우 레이더는 탐지 거리를 이전의 2배인 15km까지 늘려줄 뿐만 아니라 한 번 스캔했을 때 105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감지해냅니다. 이 중에서도 조종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표적 16개를 MPDA에 띄워주며 어떤 수단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도 가르쳐줍니다. 이 같은 과정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초면 충분하다고 하네요. 이 롱보우 레이더는 한 대당 50억 원이나 하는 비싼 물건이라 모든 아파치 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디휘의 역할을 맡은 헬기에게만 적용됩니다. 아파치 헬기는 현재 개량된 버전인 D형과 E형만이 운용되고 있으며 보통 4대당 1대 혹은 2대당 1대만이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주변의 다른 헬기들은 지휘하는 헬기에 롱보우 레이더가 선별된 16개의 공격 대상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주면 헌터킬러 방식으로 여러 대의 아파치 헬기가 이 공격을 나누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8km에서 1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제대로 된 대공 레이더가 없으면 육안으로 공격 중인 아파치를 발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게다가 아파치 헬기는 최근 UAV와의 데이터 링크를 연동하여 작전할 경우 공격 가는 거리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아파치 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AH-6U UAV 무인기들에게도 헬파이어 미사일이 4개가 추가로 장착되어 화력 증강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AH-6U UAV 무인기들은 최대 3대를 함께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헬파이어 미사일은 미군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인 JCM 미사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취소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JCM 대신 개발된 JAGM 미사일이 아파치 가디언에 탑재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JAGM은 조인트 에어 투 그라운드 미사일, 합동 공대지 미사일의 줄임말인데요. 세미 액티브 레이저 시커를 가지고 있어서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며 적외선 이미지 시커가 있어서 수동식 파이어 앤 포겟, 즉 미사일 자체 유도 기능이 있어서 쏘고 난 후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달려있어서 주 야간 전천 후에 능동식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한데요. 사거리가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의 2배인 16k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 아파치의 무장으로 대체된다면 더욱 사거리와 화력을 증강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아직 그런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대지 공격 무장으로 히드라 70,
70mm 비유도 로켓을 최대 76발까지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2012년부터는 헬파이어 주니어라는 별칭을 가진 APKWS 발전형 정밀 타격 시스템이 쓰이기도 합니다. APKWS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로켓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대공 무장으로도 윙TV 파일런 2개에 AIM-9L 사이드와인더 2발이나 AIM-92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2발 또는 프랑스제 미스트랄 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육군의 경우 이 공대공 무장은 잘 쓰이지 않는데 뛰어난 성능의 공군 전투기가 위험 요소를 처리해 주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이런 아파치 헬기의 공대공 무장이 적 무인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육군의 비중이 중요한 만큼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36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군사적 도발을 멈추지 않는 바로 그 특정 국가에서 운용하는 무인기나 공기 부양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파치 가디언 헬기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의 무장으로 기관포인 30×113mm M230 체인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장갑 및 보병 공격용으로 쓰이는 이 기관포는 대장갑용 철갑탄보다는 보폭탄을 사용합니다. 이 기관포의 무서운 점은 아이헤즈라는 시스템으로 헬멧과 연동되어 있어 사수의 시선에 따라 기관포가 자동으로 회전한다는 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서는 한 번씩 아파치 가디언의 사수가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사수의 시선을 따라 조준되는 M230 체인건을 보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작약량은 일반적인 수류탄 기준에 180g에 못 미치는 21.5g이지만 전용 목표 추적 시스템으로 목표물을 확인하면서 분당 600발씩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잠재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치와 동급의 공격 헬기들이 이런 30mm 기관포탄을 보통 300여 발쯤 탑재하고 있는 반면 아파치 가디언은 이런 기관포탄을 최대 1200발이나 장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점도 없지는 않은데 30mm 탄의 반동 때문에 의외로 정확도가 꽤 낮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기관포는 1km 이내 근거리로 최대한 접근했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파치 가디언 헬기는 로터음 및 엔진음이 워낙 작아서 이 정도로 접근해도 보병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이 무서운 점입니다. 실전에서 아파치의 소음이 들리면 이미 늦었다는 말이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아파치 헬기는 발생시키는 소음이 워낙 작아서 야간 경계를 서고 있던 근무자가 아파치 헬기가 머리 위를 유유히 지나가고 나서야 존재를 알고 경악했다는 일화들이 들리곤 하는데요. 아파치 헬기는 꼬리 부분 테일 로터의 설계 변경을 통해 소음을 낮췄고 메인 로터 또한 소음을 줄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메인 로터의 날개가 완전한 X자가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살짝 눌린 X자에 가까운데요. 이런 구조는 메인 로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치 헬기의 소음이 RAH-66 코만치만큼 작지는 않겠지만 AH-1 코브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다고 하는데요. 이런 아파치 헬기가 산등성이 뒤에서 발생시키는 로터 소음은 알아채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공격을 당하고 나서야 알아챌 정도이다 보니 실제로 전장에서는 운 좋게 작전 중이던 아파치를 발견한 적 보병들은 그 즉시 무기를 집어 던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항복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공격력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아파치 가디언의 방어력과 업그레이드된 성능에 대해 알아봐야겠는데요. 아파치 가디언 헬기 앞좌석에는 공격을 담당하는 사수가, 뒷좌석에는 조종사가 탑승합니다. 동체는 14.5mm 중기관총 방탄 처리가 되어 있으며 중요한 조종석에는 아크릴 방탄판이 둘러져 있다고 합니다. 연료 탱크도 공격당하면 위험한 부위인 만큼 아래에는 방루 연료 탱크를 넣었는데 무려 23mm H2탄에 대한 내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탄이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한두 발 정도 맞아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가장 피탄 면적이 큰 부분은 아무래도 큰 크기의 메인 로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파치 가디언의 메인 로터는 23mm 방탄이 가능하고 가장 약한 부위인 테일 로터 기어박스조차도 12.7mm 탄을 막아낼 정도의 방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AH-64E로 업그레이드 되면서부터는 이전보다 더 강화된 복합 방탄 소재를 사용해 전체 중량은 약간 줄이면서도 오히려 방탄력은 15% 정도 더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방어력뿐만이 아닌 각종 업그레이드도 눈에 띄는데요. 미 육군과 보잉사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취소된 스텔스 헬기인 RAH-66의 스텔스 능력을 제외한 모든 면을 따라잡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했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적의 지대공 미사일에 포착되지 않도록
배기구가 위로 향하게 해주는 엔진 덮개 블랙홀이 눈에 띕니다. 이와 같은 구조 덕분에 배기가스가 주변 공기와 섞이면서 식어서 나오기 때문에 적외선 방출량이 더 적어지는데요. 게다가 이 위로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메인 로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열을 다시 한 번 더 식히고 분산시켜주는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탄 후 생존성 또한 눈에 띄는 장점인데요. 실제로 이라크전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아파치가 공격당해 여기저기 파손되고 구멍이 뽕뽕 뚫려도 무사히 돌아온 경우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치 헬기의 생존성이 강한 이유 중 하나는 엔진이 서로 떨어져 있는 형태로 설계된 것인데요. 엔진 하나가 피탄되어도 다른 한쪽으로 충분히 비행이 가능하며 설사 둘 다 작동이 중지되어 버린다 해도 여전히 메인 로터는 관성에 의해 돌아가며 양력을 생산해냅니다. 덕분에 영화 속에서 흔히 나오는 헬기의 추락 장면들과는 달리 바로 추락해서 파손되지 않고 적당한 장소에 비상 착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의 공격으로 윤활유가 다 새어나가는 일이 생겨도 30분 이상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정도 시간이면 전장을 이탈해서 안전구역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급격하게 추락하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아래에 있는 바퀴와 M230 기관포가 충격력을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3, 4층 높이에서 낙하한다고 해도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많은 헬기들의 방어력이 높아진 지금에 와서야 무색한 이야기지만 아파치 헬기는 등장할 시에 하늘을 나는 전차로 불렸습니다. 공격 헬기의 개발 당초 화력과 기동력만을 중시했던 개발 사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체가 바로 AH-64 아파치였는데요. 그만큼 아파치 헬기는 공격 헬기의 개발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으며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최상급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 헬기 앞쪽을 보면 뭔가 툭 튀어나와 있는 장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열화상 카메라 및 광학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얼마든지 야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웬만한 악천후 속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의 전방 시야각은 120도에 이르는데요. 보병의 무유도 로켓탄 같은 무기로 아파치 헬기를 잡는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일일 뿐 실제로는 성공률이 바닥을 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파치 헬기의 압도적인 실전 성과와 무시무시한 전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치와 같은 공격 헬기가 무서운 이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공격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파치는 1700마력의 엔진을 2개 장착하고 있으며 넉넉한 출력을 바탕으로 최고 속력 시속 295km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순항 속력마저도 시속 265km에 달할 정도인데요. 아파치의 가장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지면 밀착 비행을 통해 산악 지형의 능선이나 건물 혹은 은폐물 위에 메인 로터 윗부분에 달린 롱보우 레이더만 살짝 내밀고 거의 은폐된 상태로 적을 탐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폐된 상태로 숨어 있다가 갑자기 떠올라 적의 전차들을 박살내버리는데요. 이들의 주 무장이라 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은 파이어 앤 포겟 방식으로 불리는 유도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발사되면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물을 탐지해 쫓아갑니다. 적 전차들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헬기의 위치를 찾으려 하면 이미 헬기는 다시 숨고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 외에도 상대방이 롱보우 아파치 헬기를 볼 수 없는 각도로 슬며시 접근한 뒤 기관포 및 로켓포 세례를 퍼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공격은 주 야간,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사용 가능하며 적에게 말 그대로 수십 발의 미사일 및 로켓포, 수천 발의 기관포 샤워를 시원하게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 대대는 18대가 한 대대로 구성되는데 이 모두가 가진 화력을 시원하게 쏟아부으면 적의 전차부대는 말 그대로 갈려나가게 되겠죠. 아무리 스펙상으로 월등하다고 해도 실전 성과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검증된 최강의 헬기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죠. 아파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공격 헬기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치 헬기의 가장 초기 버전인 AH-64A는 파나마 침공에 처음 투입되었고 이후 걸프전에서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500대의 전차와 500대의 장갑차, 대공포 기지 30개와 적 헬기 12대, 포병 기지 120곳에다가 지상에 있던 전투기까지 20대나 날려버리며 압도적인 성과를 내게 되었는데요. 이때 유명한 일화로 아파치 헬기들이 저공 비행을 하며 적의 대공 레이더 기지들을 날려버린 것이 아직도 많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이때 아파치 헬기도 몇 대가 대공포에 격추되었지만 그것보다 더욱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아파치 대대 중 22대의 아파치가 온갖 대공 사격에 벌집이 돼서 돌아와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불과 이틀 만에 모두 수리 완료해서 다시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는
미군의 전략 자산들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 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